The Secret Killer, 염증이 현대인에게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주제가 타임지의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다양한 현대인의 질환의 원인이 바로 염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화두는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디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음식 알레르기, 류마티스 관절염, 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환의 공통 분모는 뭘까요? 면역력 저하. 네, 맞습니다. 현대에서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현대인의 질환이라고 크게 이야기도 하고요.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해서 환경성 질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말씀드린 아토피, 비염, 천식부터 류마티스성 관절염, 암, 이 모두의 뿌리에는 염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토피 얘기하지만은 아토피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도 염증이 매개가 된 질환이고요. 비염도 알레르기성 비염 그러면 비강에 생기는 염증이죠. 천식도 호흡기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알레르기도 당연히 다양한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염증 매개가 된 것이고요. 류마티스도 류마티스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그것도 염증이고요. 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은 염증과 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암 전 단계에 염증이 매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예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위염이 오래됐던 분들, 예를 들어서 헬리코박터 때문에 위염이 오래 있었는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결국은 위염이 위암이 되고, 간암도 마찬가지죠. 이 간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간염이 생겼다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은 간암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암조차도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은 무엇일까요? 염증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세균 등 어떠한 원인에 의해 몸의 조직 일부가 붓는 증상, 열이 나거나 심각한 경우 장애를 일으킴이라고 정의되는 그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균이 일으키는 게 염증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세균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염증은 나쁜 거다 생각이 가능하겠죠. 반면에 다른 그 사전적 의미도 있더라고요. 유해한 자극에 대한 생체 반응 중 하나, 면역세포, 혈관, 염증 매개체 등이 관여하는 보호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해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없애려고 하는 우리 몸의 보호 기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 보호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거겠죠. 이처럼 염증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해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거하려고자 하는 우리 몸의 기전, 그리고 유해한 물질 때문에 손상된 조직을 없애고 그 이후에 재생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염증이란 무엇이냐? 유해한 물질이 침입했을 때 염증이 시작되고, 즉 온 스위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유해한 물질이 없어지는데 필요한 만큼의 강도와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유해한 것들이 없어지고 손상된 조직이 없어지면은 프로세스, 염증 자체는 업 스위치를 즉 내려가야 됩니다. 즉 염증이 중단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염증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온, 업 스위치가 있고 거기서 강도와 기간을 조절하는 그런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들이 잘 관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질환들, 환경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끊임없이 우리한테 오는 매연이라면 자동차의 매연도 있을 것이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자극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염증이 중단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염증으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우리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뿐만 아니죠.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변했습니다. 다양한 인스턴트 식품들, 음식의 보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방부제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건강하지 못한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지방도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또 게다가 또 우리 현대인은 바쁩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수면도 부족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환경성 질환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쓸 때가 2010년, 그리고 출간된 게 2011년이니까는 환경성 질환에 이 책에서 다뤘습니다. 최근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찾기 위해서 건강보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환경질환 유병률이 쭉 증가합니다. 2008년부터 2019년 약 10년간 그 새로운 환경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 환경성 질환 유병률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2019년에는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바로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통계 수치 잡히는 게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이 있어서 실제로 환자들이 적어진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환경성 질환이 줄었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 환경성 질환은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게 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가시가 손바닥에 박혔을 때 염증이 일어나서 결국은 염증이 이 가시를 밀어내고 나중에 새살이 났고 에큐트하다 그러죠. 급성인 상태에서 염증이 아주 효과적인 보호 기전임에 반해서 이게 심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만성화되게 되면 그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2004년에 우리가 잘 아는 타임지의 표지에 실린 내용이 The Secret Killer, 염증이 현대인에게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주제가 이 타임지의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이 심장병, 암, 치매 이런 다양한 현대인의 질환의 원인이 바로 염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Chronic Low-Grade Inflammation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hronic은 말 그대로 만성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Low Grade는 심하진 않지만은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염증을 뜻하는 의미에서 Chronic Low Grade Inflammation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심장병, 암, 치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이 타임즈에서 2004년에 얘기를 했는데 이 화두는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성 자극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리 채널의 기본 주제인 세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 이런 것들은 사용되는 목적 자체가 미생물이 살지 못하게 그래서 음식을 보존하기 위한 건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미생물한테 손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장내 세균 구성의 건강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 문제, 매연이나 뭐 수질 오염 이런 것들이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장내 세균의 구성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다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식단 조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공식품이나 뭐 정제당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가능한 한 지양하고 좀 더 자연과 가까운 뭐 과일, 채소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유기농 먹는 게 좋나요? 그랬을 때 저는 유기농 먹는 거 많이 찬성합니다. 드시라고 하는데 왜 유기농 음식을 먹을까요? 무엇이 더 들어있다기보다는 나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으로 키운 당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당근에는 영양소가 과연 그냥 일반적으로 키운 그런 당근에 비해서 더 많을까? 사실 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그 논문에서는 유기농으로 키운 작물이 훨씬 더 영양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의 큰 차이보다는 일단 유기농 작물에는 뭐 살충제나 화학 물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 화학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유기농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도 그리고 내 몸에 살고 있는 세균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기농 음식을 먹는 걸 찬성하고 권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라이프 스타일 중요하겠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염증 부하를 줄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수면을 잘 취하는 것도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 오염으로부터 노출되는 그런 경우의 수나 빈도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집에 공기청정기 두시는 거 저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공기청정기도 괜찮고 그리고 담배 연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접 간접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가족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연을 고민해 보시고 결심해 보시는 것을 진심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현대인의 질환, 다양한 질환의 뿌리가 바로 염증이다.
염증으로 인해서 아토피로부터 암까지 다양한 현대의 질환이 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환경적인 요소가 강하다. 다양한 매연이나 우리 먹거리, 다양한 부분들이 염증이 끊이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